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김자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건축학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심어주고 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조그만 그런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정말 그거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공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건축학 개론 수업과 설계 수업의 내용을 일부 추려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건축학 개론 수업의 첫 주제입니다. 저희 학과에는 한 50여 명의 신입생들이 매해 입학하고 있는데, 이제 첫 수업 때 그럼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조사를 하고 팀 프로젝트로 발표를 하고 등등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토론과 조사 분석과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론적인 것을 더하고 있는데요. 우선 건축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키텍처는 무엇일까? 그러면 건물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건물은 빌딩이죠. 건축과 건물, 아키텍처와 빌딩은 다른 것일까? 같은 것일까? 알쏭달쏭하죠. 학생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 때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저의 수업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비트루비우스라는 라이터, 필로소퍼, 철학가, 건축가가 쓴 10권의 건축책이 있는데, 지금 그 시기를 보면 First Century BC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쓴 10권의 책인데, 이것을 아직도 저희가 간혹 스터디를 하고 참고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Structure must exhibit three qualities of, 라틴어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Firmitas, Utilitas, Venustas. 이것은 solid, useful, beautiful. 기능적인 것과 견고함과 아름다움이 다 같이 있어야만 좋은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물을 통해 한번 이 세 가지의 퀄리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죠. 시기를 보면 2500년 BC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었죠?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는 것이 이 40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은 또 관광지로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 있는 걸 보면 견고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고대 건축물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조금 더 우리 시간과 가까운 시간대로 BC 432년도입니다. 세 가지죠.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안전함, 유용함과 실용적인가. 템플로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이 되었고, 또 유명한 관광 목적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엘로라 동굴 사원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살펴봤던 두 건축물과는 다른 점이 이 건물에 있는데요. 건축학에서는 바로 이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면도라고 하는데요. 마치 케이크를 반을 뚝 잘라서 그 내부에 어떤 케이크인지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는 것을 건축학에서는 단면도라고 합니다. 이 단면도는 이 사원이 지금 산 기슭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설명하는 것은, 아까 피라미드와 파르테논 신전은 평지에 구축된 건축물이지만 이것은 돌산에 파여져서 만들어진 동굴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리드한 덩어리를 사람들이 일일이 파서 이 코끼리와 기둥과 이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실이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또 사원의 그 기능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판테온 로마. 이제 AD로 넘어왔습니다. 이 건물 또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기한 건물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자주 접하는데요. 이 건물의 창은 천장에 단 한 개가 있습니다. 40여 미터가 넘는 공간을 기둥 하나 없이 구축을 해내고 그리고 이 높은 곳에서 빛이 한 줄기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아름답고 경이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놓고 살펴볼 건데요. 건축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그 책자에 이미 실려져 있는데 저는 버스 정류장을 가지고 이 예시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 혹은 건축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은 건축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또 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버스 정류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버스 정류장 세 가지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기능적인 면을 중요시한 그런 버스 정류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밑에 앉아 있을 때 좀 더울 것 같고요. 기능도 그렇게까지 좋게 만족시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아름답게 치장한 버스 정류장. 과연 이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커튼도 있고 유명한 페인팅도 있고 안락한 의자도 있고 TV도 있고 화분도 있지만 이게 과연 아름다울까? 국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자,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충분한 가림막이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또 벽체가 있고 여기는 추가 기능으로 또 이렇게 태양광판까지 설치가 되어서 밤에는 이 버스 정류장을 밝혀주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더한 버스 정류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왠지 조금 어색합니다. 아직까지도. 스페인의 버스 정류장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 좀 독특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벽이 천장이 되었다가 다시 벽으로 내려오고 바로 또 그 면으로 의자가 되는 그리고 제가 상상했을 때는 이 동그란 펀치된 이 홀들을 통해서 밤에는 빛이 또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별빛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지 않을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나니 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조금 유심히 바라보게 됐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의 지붕면이 다소 작은 관계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은 햇빛에 눈살을 이렇게 좀 찌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가 오게 되면 버스 정류장 밑에 이렇게 쉘터의 역할을 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버스 정류장의 역할을 이 지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물음표를 여기 더했습니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밤에는 이런 모습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LED 이 조명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해서 어두운 버스 정류장을 밝혀주고 다소 독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견고하고 기능적이고 여러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어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기 포함을 해봤고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버스 정류장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의 지붕을 보시면 철제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큰 면적을 지금 지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선을 보면 약간 전통 한국 건축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살짝 들려진 그런 지붕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철제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림으로써 가볍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앙 부위는 두껍지만 또 끝으로 올수록 얇아져서 그 가벼움을 더 강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구부도 만들고, 지붕과 벽면이 만나는 곳도 바로 만나게 되면 굉장히 무게감이 더 강조가 되고 텁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부위 포인트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하단은 벽돌벽으로 이렇게 뒤에 쪽과 앞쪽이 시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저는 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을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정말 우리 국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중 정말 최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인데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세 가지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 버스 정류장이 그 캐릭터리스틱, 그 퀄리티를 만족시킨다는 생각에 이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쉘터를 통해서 저희가 건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는데요. 제가 진행한 설계 스튜디오에서도 또한 학생들이 본인들만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 프로젝트를 같이 해봅니다. 제가 진행하는 설계 스튜디오는 보통 대부분 설계 프로젝트를 이런 판넬, 그림과 모형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비디오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비디오를 살펴보겠습니다. 2인 1조로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길을 가다가 혹은 뭐 생활을 하다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할 때는 가방에서 이러한 텐트 같은 것을 꺼내서 어느 면이든 부착 가능한 그런 비누 접시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유리만에 고정을 하고 이런 공간을 자기가 만들어 보는 것을 이 팀은 한 학기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같이 믹싱을 하면서 이 재료의 특성을 또 본인들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서서 잠깐 산책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발표를 한 그런 비디오 결과물입니다. Treat you right, here is where you wanna be. I know them other guys, they've been talking about the way I do what I do. They heard I was good, they wanna see if it's true. They know you're the one I wanna give it to. I can see you want me too. And now it's me and you. Now baby, yes, I've been waiting for you. Baby, tell me if you like it. Tell me if you like it now. I've been waiting. Hey, I wanna make that move. Make a move. Baby, tell me how you like it. Yeah, baby, I love you all the way down. Get you right where you like it. I promise you like it. I swear, just relax and let me make.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반드시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그리고 점점점점 계속 그 요구사항은 늘어납니다. 자, 그럼 누가 훌륭한 건축가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여러 건축가들의 사진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세계적으로 활동했던 여성 건축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하 하디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디자인한 자하 하디드의 사진을 정중앙에 넣고 그리고 컬러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기 포함된 건축가들은 르 코부지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건축가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등 정말 훌륭한 건축가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큰아이가 유치원 때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엄마 정말 놀랍지 않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날은 유치원에서 비버에 대해서 배웠대요. 비버는 스스로 자기 집을 짓는데 강에다 짓는데. 아, 그래? 강에다 짓는데 물은 계속 흐르고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 집 안은 아늑하고 젖지 않은 드라이한 그런 공간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여러 장 찾아봤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집이죠. 너무나 멋있는 환경에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는 제 생각엔 대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그림을 아들과 같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책자에도 실려 있는데요. 자, 여기 훌륭한 건축가 지붕에 올라가서 한번 유지보수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또 보수 작업을 위해서 하나 물고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방에 있고. 자, 이 그림을 놓고 저희 아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엄마,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두 개의 입구를 만든지 알아? 이 순간 제가 조금 긴장했습니다. 건축 수업을 한참 하고 사실 집으로 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자, 하나는 들어오는 모습, 하나는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그래,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러는 거지 뭐. 아니야. 자, 비버들이 맹수가 침입을 하게 되면 비상통로가 있어야 탈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비상통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동물인데 엄마 이걸 어떻게 알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동물 건축가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 아들과 같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위에 둥지가 저희 주변에 가장 많고요. 아파트 단지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더운 지방에 가면 이런 weaving bird라고 이렇게 뜨개질 하듯이 직조라고 그러나요? weaving bird라고 해서 풀을 이렇게 뜨개질 하듯이 떠서 집을 만드는 그런 새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 머리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나? 라는 생각을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런 공간을 느끼고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 가졌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긴 했지만 매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 공간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어느 공간이 좋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생아들을 보면 누구 품에 안겨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누가 나를 편안하게 안아주고 누가 나를 안전하게 보살펴준다는 것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어디에 들어가서 놀아야 더 재미있고 더 맛이 있고 더 즐겁고 더 색다르고 이게 확장이 되어서 드디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텐트놀이 여러분들 해봤나요? 어렸을 때? 건축학 공부는 이 텐트놀이의 확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멋있게 집을 짓고 테이블 밑에서, 식탁 밑에서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참 어머니로서는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공간을 만드는 그 즐거움의 확장선이 저는 건축학 그 스터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생들이 만들었던 파빌리온을 한번 비디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빌리온은 풍선이 많아져야 비로소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바람과 혹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형태가 때때로 바뀌는 그런 공간을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밤중에 저희 설계실이 있는 공학관 옥상에서 학생들이 이걸 만드는데요.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에. 그것도 전화 독일 잘 전라도들 잘 써. 우리 엄마랑 아빠 둘 다 전라도.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교내에서 만들어 봤던 것이고요. 홍대에 이제 실물로 구축이 되어서 저희가 일반인들과 함께 공유한 그 시간을 이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비디오와는 좀 다른 것이 실험을 해보니까 바람이 불면 이 그물 같은 천이 확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 수직적인 이 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둥을 몇 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망을 씌우고 가장 바삐 돌려야 되는 것이 풍선에 힐리움을 채워서 풍선이 많아질수록 그 아래 공간이 점점 더 커지고 방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힐리움 채우기 우리 학생들이 같이 했고요. 이제 다음날 아침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관람객들이 들어가서 풍선을 당기거나 풍선을 내려서 거기에 본인의 바램과 꿈을 이렇게 적을 때 풍선이 많이 동시에 내려오면 공간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꿈을 띄워줄 때 또 다시 공간이 반응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관람객들의 반응이 있었고 행복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풍선에 여러 가지 이 바램과 꿈이 이제 적혀지는데요. 이 꼬마는 와서 그림을 그리고 이 어린이는 꿈을 적은 풍선을 놔보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엄마들이 사진으로 담고 다들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저희 학생들을 또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개의 꿈 적은 것을 한번 보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6시간 자게 해주세요. 이런 꿈도 있었고 몸 아프지 않고 100년 만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게임기 갖게 해주세요.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이 팀워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밤중에 작업하고 그 작업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건축주가 요구하는 기능적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아름다움이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건축가는 합니다. 아까 그 3가지 계속 연속적으로 가죠. 자,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가 건축가가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본인의 의견을 말할 것이고 구성원이 어떻다라는 설명이 있을 것이고 그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들은 나는 뒤돌아서 요리하고 식구들은 내 등을 바라보는 것이 참 싫어요. 저는 조리할 때 가족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건축가는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언니가 가수가 된다고 맨날 노래하는데 사실 노래엔 그렇게 실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언니한테 말하기 싫어요. 방음이 잘 되는 집을 지어주세요. 등등. 그리고 현실적인 면적, 예산
이런 것을 다 고려하여 건축가는 집을 짓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집은 일본에 있는 미끄럼이 있는 집입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아이들이 평생 기억할 만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건축가는 이것을 미끄럼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집이 곧 놀이터가 된 것이죠. 집 주인 두 분이십니다. 자, 이 어린이의 표정을 보세요. 우리 집엔 특별한 게 있어. 그런 표정이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고 미끄럼의 또 매력이 다시 걸어 올라오는 그 즐거움이 또 있죠. 이 그림을 살펴보면 집을 뺑 둘러서 1층 입구에서는 계단으로 2층, 2층에서는 계단으로 3층. 그런데 3층부터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판타스틱한 집일 것 같고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게 되더라도 제가 만약 이 집에 사는 주인이라면 올라가는 거는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근데 내려오는 거는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하거든요. 만약 제가 이 집의 주인이라면 할머니가 되어도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계단실과 미끄럼틀이 밖에 둘려져 있기 때문에 외관이 이렇게 커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을 평생 기억할 남매의 모습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가 이 루프하우스인데 하우스의 이름이 루프예요. 지붕집. 지붕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가족 생활의 정말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외 식당도 되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위 환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마치 위로 올라오세요 하는 사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같이 잠깐 얘기했던 단면도, 집의 단면도입니다. 이 집에 지붕과 거실과 뒤에 있는 아이들의 방과 그리고 1층과 지붕을 이어주는 사다리,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보면 지붕은 10분의 1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고 안전 펜스라고 그럴까요?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건축가인 타카하루 테주카 선생이 저희 학과에 와서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아니 아이들이 위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이 지붕을 10분의 1 기울기로 기울이고 또 아래에서 바로바로 연결을 하셨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어린이들, 너무 유아는 아닌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야 스스로 조심할 줄 알고 자제할 줄 아는 그런 것을 터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의 시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지붕 아이디어는 같은 건축가 타카하루 테주카 씨의 유치원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지붕이 바로 운동장이 되는 너무나도 판타스틱한, 너무나도 즐거운 그런 유치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축주가 요구하는 기능적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아름다움이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타카하루 테주카 건축가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도 이 부분 또한 동의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가의 역할, 건축가의 job, 건축가의 책임은 바로 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을 전해주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그 순간순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조각공원에 저희 학생들이 설치한 파빌리온인데요. 이러한 파빌리온을 만들어서 낮에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내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디오로 같이 공유했던 벌룬 파빌리온이고요. 그리고 저희 재학생들이 얼마 전에 공모전에 본인 팀 3인 1조의 디자인을 공모전에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 저희 이 지역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1등을 하게 돼서 독일에 가서 저희 작품을 발표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 됐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빛이 주제였는데 이 학생들은 반지하 공간에 들어오는 빛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 그럼 이 빛을 어떻게 확산을 해서 내부 공간을 더욱더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까?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는 반대로 내부 공간에 빛이 있기 때문에 밖을 또 밝혀줄 수 있는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계해서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이 학생들의 주제였습니다. 독일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글로벌 위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The jury really spent a lot of time looking at all the entries, and I think that the reason that we actually decided on this project was that their response was incredibly simple and incredibly poetic, and basically kind of answered to this problem of basement dwelling or subterranean dwelling that you see throughout the world. Actually, start from considering the minority of people in urban condition. So we try to fight against the inequality in the city, especially in terms of daylight. So we try to bring the daylight where it needs and using the very simple and easy way so people can use all around the world. 빛이 부족한 그런 공간에는 세계 forming a 어디에서든 3D 사용할 glass box 수 filled 있는 with 그런 an 것을 alkaline solution. 디자인하고 And as you can see in the 독일에 video 가서 clip, 이렇게 발표를 this glass 함으로써 box will 좋은 disperse 성과를 and enlighten 얻은 the 그런 space 사례입니다. from the concentrated light to the whole brightened spaces. 저희 학생들 매우 자랑스럽고 저는 이런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행복해하고 그리고 관객들도 행복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이 저의 그 역할, 교수의 역할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 아닌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두 장은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during the tutorials of Architectural Design Studio, students will not be necessarily told what to do, but how to do it. 설계 수업에는 무엇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꼭 전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It will be therefore students'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to test and experiment as much as possible to discover what is the best solution, what the best solution is for himself or herself. 학생의 의무고 책임이다. 무엇이?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통해 본인 스스로 어떠한 솔루션 답안이 가장 좋은 답안인지 발견하는 것이 학생의 책임이다. 그렇게 제가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비디오인데요. 1학년 1학기 건축학 개론 수업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학기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 학생은 이게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건축이다 라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갈지요 갈지나 가재미요 가재미나 부러지나 한진 영화 어디 있어요? 한진 영화. 영화. 영화 사료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2분 짜리 영화인데요. 제가 이 과제를 검토를 하면서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 이 학생이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건축학은 정해진 정답을 배우는 전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학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디자인,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저는 믿고 학생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유인물에 이미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뭘 했겠습니까? 건축 전시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한가람 미술관에서 르코부지에라는 현대 건축의 거장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시 끝에 정말 감동스러운 한 장의 판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판넬의 제목이 거장을 만든 어머니입니다. 르코부지에의 어머니는 그의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성공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내라. 그리고 버텨내야 한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르코부지에와 늘 함께했다. 저희 학생들은 건축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낮과 밤을 설계실에서 지내면서 작업하고 먹고 자고 집에도 못 가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그 다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저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동시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한 공간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제가 이번 학기부터 르코부지에 어머니가 코부지에에게 했던 그 말을 저희 학생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내라. 그리고 버텨내야 한다. 훌륭한 건축가를 키우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기에 저에게 정말 와닿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도 크게 와닿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연이 된다면 건축학과 학생으로 그리고 지도 교수로 다시 만나는 그 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